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 그 꽃을 피우는 역사적인 재외선거가 실시됩니다. 재외동포 참정권으로 처음 시행되는 대한민국 제19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입니다. 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투표에 대한 세부 사항에 대해서 시카고 재외선관위원장 김문배 영사를 인터뷰했습니다. 지난 2월 10일까지 그 유권자 등록을 받았고 그 명부 열람하고 이의 신청 그런 기간을 거쳐서 지난 3월 12일 날 명부가 최종적으로 확정됐습니다. 시카고 총영사관 같은 경우에 지금 총 2,030명이 이제 유권자 등록하신 것으로 최종 확정이 됐는데요. 그래서 지난 저희들이 투표 장소, 투표 기간 이런 것들을 담은 그 재외투표 안내문을 개별적으로 우편으로도 보내드리고 그 이메일로도 저희가 발송을 다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보시고 투표 장소가 어딘지, 투표 기간이 언제인지, 투표 시간이 언제인지 한번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외투표 기간이 지난 3월 7일 날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투표 장소는 하늘종합복지관 북부사무소, 그러니까 지금 마운트 프로스펙트에 소재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운영기간은 3월 28일부터 4월 2일까지 6일간 실시가 됩니다. 투표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네. 투표하러 오실 때 대부분 이제 깜빡하고 잊고 오시는 부분 많은데 투표하러 오실 때에는 신분증을 꼭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신분증은 그 한국에서 발급받은 주민등록증이나 아니면 여권을 들고 오시든지 아니면은 여기 미국에서 발행하는 영주권 카드 또는 드라이브 라이선스, 운전면허증을 갖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유권자 등록을 할 때 국외 부재자 신고를 하신 분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그 국회의원 선거를 투표를 하실 때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를 모두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영주권을 받으신 분 중에 한국에 거소신고를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선거법 개정으로 비례대표 선거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을 하신 분들은 비례대표, 그러니까 정당에만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네. 후보자 등록이 한국에서 3월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시행이 됩니다. 후보자 등록이 되면 후보자 정보를, 후보자와 정당에 관한 정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 게시를 합니다.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 확인을 1차적으로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등록한 정당이나 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중앙선관위에서 받아서 별도로 또 그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정당 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이메일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유권자분들한테 또 다시 보내드려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투표 절차는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1차적으로 투표소에 이제 오시게 되면 저희들이 투표소 입구에 그 정당 후보자에 관한 안내석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집에서 정당 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이제 알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혹시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어떤 후보자가 기호가 몇 번인지 아니면 정당이 어딘지 좀 이렇게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당 후보자석을 마련해서 거기서 정당 후보자 1차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본인 확인을 합니다. 본인 확인석으로 오시면은 그 신분증,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신분증을 꼭 지참하라고 말씀하셨죠. 신분증을 저희 이제 투표사무원한테 주면 투표사무원이 본인 여부를 확인을 하고 본인이 맞으면 저희들이 투표용지와 그 기표를 하고 나서 그 투표지를 넣을 수 있는 봉투를 같이 한꺼번에 드립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시고 나서 기표소에 가셔가지고 기표를 하신 다음에 기표는 그 본인이 그 찍기를 원하는 그런 정당이나 후보자한테 기표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표를 하셔가지고 회송용 봉투에 그 투표지를 넣습니다. 넣어가지고 나오셔가지고 그
봉투를 봉함할 수 있는 장소를 저희들이 별도로 마련합니다. 그러면 그 봉투를 봉함하시고 나서 투표함에 투입하고 나서 투표소를 나가시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인터넷 선거운동에 대해서 이제 헌법재판소에 이제 한정위원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인터넷 선거운동의 범위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그 다음에 언제까지 허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아마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선거법 개정에 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선거일은 한국에서는 4월 11일입니다. 근데 제외 투표기간은 3월 28일부터 4월 2일까지인데 거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없이 이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분은 19세 이상의 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그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선거운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운동 방법은 그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글이나 동영상 또는 그 게시판이나 대화방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글이나 동영상을 게시하는 방법, 그 다음에 지인한테 이제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 그 다음에 전자우편을 통해서 이용하는 방법, 그런 방법이 가능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방법이 이제 바뀌었는데, 종전에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방법이 좀 명확하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직접 이제 송수하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1대1 통화하는 방식으로 그 유권자들한테 이제 그 전화를 걸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그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는 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민, 개개인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시키고, 또 국정에 반영뿐만 아니고 그게 결국은 이제 국민이나 아니면 재외동포 여러분들한테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제 수익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 이번에 유권자로 등록하신 분들은 어렵게 이제 유권자 등록을 하셨으니까 포기하지 마시고요. 꼭 그 투표에 참여하시고, 그리고 그 오는 12월 달에 대통령 선거도 지금 이제 실시가 될 예정인데요. 그 대통령 선거도 이제 유권자 등록을 새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좀 감안하셔가지고 꼭 포기하지 마시고 투표에 꼭 참여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재외선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고, 이 어렵게 성사된 그리고 재외동포의 권익을 위해서 적지 않은 예산이 편성된 이번 선거가 가치 있게 빛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